다음은 대장문외과 민병석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조일 전공의의 Operative and Long-Term Oncologic Outcomes of Mid-Transverse Colon Cancer, Optimal Surgical Resek션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과 2년차 조일입니다. 근본 서지컬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은 Operative and Long-Term Oncologic Outcome of Mid-Transverse Colon Cancer and Optimal Surgical Resection입니다. 횡행결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10%를 차지합니다. 횡행결장암 수술은 해부학적 측면에서 리섹션 마진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장암의 근치적 수술은 컴플리트 메조콜릭 익시전과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을 통하여 충분한 양의 림프절 절제하여 확보하고 네게티브 서컴프렌셜 마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횡행결장암의 경우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혈관 구조가 헤파틱 플렉처와 스플래닉 플렉처에 모빌라이징 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컴플리트 메조콜릭 익시전과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절제된 림프절 수는 수술 절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화되기도 어렵습니다. 횡행결장의 수술 방법은 익스텐디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레프트 헤미콜렉토미, 트랜스버스 콜렉토미, 세그멘탈 리섹션이 포함되며 익스텐디드 헤미는 일반적으로 익스텐디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와 레프트 헤미콜렉토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스텐디드 콜렉토미는 익스텐디드 헤미에 서브토탈 콜렉토미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횡행결장암 수술 방법 간의 종양학적 차이에 대한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두 건의 메타 분석에서는 횡행결장 결제술과 익스텐디드 헤미 또는 익스텐디드 콜렉토미와 같은 수술 방법 사이에 종양학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양적 연구에서는 트랜스버스 콜렉토미의 디지스 프리 서바이벌이 더 좋지 않다라고 하였지만 연구마다 양측 플렉처 콜론 캔서의 포함 여부와 수술 방법의 비교가 달랐습니다. 또한 메타 분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횡행결장암의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을 명시하지 않아서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횡행결장암 수술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연구의 목적은 수술 방법에 따른 횡행결장암의 수술 및 종양학적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1989년 1월서부터 2018년 12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횡행결장암으로 수술적 절제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임상적으로 횡행결장 중간 3분의 1 구역 암 진단을 받고 병리학적으로 선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양측 플렉처에 발생한 대장암, 가족성 대장암, 싱크로너스, 메타크로너스 캔서, 그리고 메타스타틱 캔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수술은 컴플리트 메소콜릭 익시전과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의 컴플리트네스 개념에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익스텐디드 콜렉토미는 익스텐디드 라이트 헤미, 레프트 헤미 및 서브토탈 콜렉토미를 포함하며 우측 또는 좌측 메조콜론의 TME와 트랜스버스 콜론의 완전한 CME 및 해당 혈관의 완전한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을 의미하였고 횡행결장 절제술에서는 트랜스버스 메조콜론의 컴플리트한 CME와 미드콜릭의 센트럴 라이게이션을 의미하였고 횡행결장의 세그멘탈 리섹션은 횡행결장 및 중간결장 혈관의 파셜, CME 및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연구에는 531명의 환자가 인롤되었으며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그룹은 423명, 트랜스버스 콜렉토미와 세그멘탈 리섹션 그룹은 각 71명과 31명이 인롤되었습니다. 그룹 간 연령, 성별, BMI, ASA 스코어, 수술 전 CA 수치, 이전 수술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출혈, 폐색 천공을 포함한 수술 전 종양 상태는 11.1%에서 나타났으며 수술 전 병변은 세그멘탈 리섹션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버스 콜렉토미 그룹과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임상적 T 및 N 스테이지가 더 높았습니다. 개복 수술은 총 237건, 44.6%였고 복강경 수술은 287건, 54.0%였습니다. 로봇 수술은 7건, 1.3%에서 시정되었습니다.
멀티비서럴 리젝션 및 오픈 컨버전은 각 10.3%, 2.8%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응급수술은 전체 수술 건수의 1.3%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접근뼈, 개복, 복강경 또는 로봇, 개복 전환 및 멀티비서럴 리젝션의 비율은 세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플라비안 딘도 2등급 이상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18.4%였으며 각 합병증 유형별 비율은 각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 누출과 장천공은 세그멘탈 리섹션 그룹에서 더 높았으며 복강 내 감염은 트랜스버스 콜렉토미에서 높았습니다. 합병증 등급 비율은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재원 기간은 11.2일이었습니다.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종양 크기가 더 크고 패톨로직 피병기와 오버롤 병기가 더 높았으며 적출된 림프절 개수와 12개 이상의 림프절 적출한 비율 역시 가장 높았지만 전이된 림프절 수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위부 및 원위부 마진 길이는 모두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그룹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패톨로직 N 병기, 림프 베스큘러 인베이전, 페리뉴널 인베이전 및 파지티브 마진 스태투스는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그 순위 생존율 분석에서는 수술 방법에 따른 5년 디지스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롤 서바이벌은 85.9%, 86.3%, 79.7%, 피밸류 347로 그리고 오버롤 서바이벌 86.9%, 92.3%, 87.5%, 피밸류 0.67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병기가 더 나빴던 점을 고려하여 병기에 따른 하위 그룹을 분석하였고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전반적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2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스테이지 3의 세그멘탈 리섹션을 나타내는 푸른 곡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멀티베리언트 애널리시스를 또 시행하였습니다. 콕스 회귀 분석 결과 고령, 높은 페리오퍼레이티브 CA 수치, 세그멘탈 리섹션, 응급수술, 하이 패톨로직 T, 패톨로직 N 스테이지, 파지티브 림포베스큘러 인베이전은 월스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세그멘탈 리섹션 수술이 더 큰 하자드 레이시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드 밸류는 2.76 나왔었습니다. 오버럴 서바이벌 경우 고령, 높은 프리오퍼레이티브 CA 수치, 수술 전 병변, 복강경 수술, 높은 패톨로직 N스테이지, 12개 미만의 림프절 절제, 파지티브 림포베스큘러 인베이전, 파지티브 페리니얼 인베이전, 좋지 않은 예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연령이 전체 생존율 악화에 가장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로그 순위 생존율 분석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롤 서바이벌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세그멘트 리섹션을 시행한 그룹의 병기가 타 그룹에 비해서 낮았으며 병기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롤 서바이벌을 비교했을 때 병기가 올라갈수록 세그멘트 리젝션의 성적이 가장 좋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세그멘트 리섹션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낮은 병기에서는 횡행결장암의 세그멘트 리섹션을 시도해 볼 수 있겠으며 높은 병기에서 시행했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그리고 충분한 림프노드 회수를 위해 중심혈관 결찰수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조일 전공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강정현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교수님. 네네. 우선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해 주셨고 분석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그멘탈 리섹션이라는 거는 센트럴 베스큐lar 라이게이션을 시행을 못하고 그러면 튜머 주변에 콜론을 절제하는 위주로 수술이 된 케이스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지 2에서 온콜로직 아웃컴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세그멘탈 리섹션을 뭐 처음부터 하려고 이 수술을 계획을 할 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세그멘탈 리섹션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인자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그멘탈 리섹션이 시행된 환자들은 뭔가 뭐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튜머 위치가 조금 더 뭐 많이 안 좋다든지 그런 좀 주변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물론 수술적인 아웃컴, 수술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는 이런 환자들에서 스테이지 2나 스테이지 3에서 우리가 아주반트 키모세라피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반트 키모세라피를 뭐 시행받을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질문은 혹시 이런 세그멘탈 리섹션을 시행한 환자하고 다른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포스트옵의 아주반 키모세라피 같은 거를 어떤 정도로 받았고 그런 거가 실제로 이제 케모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끝까지 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이터들이 혹시 분석한 내용 중에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 여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그 팔로우업은 루틴 팔로우업을 진행하고 환자가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술 후에 종양내과 팔로우업을 하면서 케모를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그룹이 더 많이 받았고 어느 그룹이 덜 받았다는 내용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익스텐드 콜렉토미랑 트랜스버스 콜렉토미를 받은 환자분들의 그 패톨로직 T 어, 스테이지가 세그멘털 리섹션 패톨로직 T 스테이지보다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어, 익스텐드 콜렉토미랑 트랜스버스 콜렉토미 받은 군의 케모테라피의 비율이 더 높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스터디 인롤 기간이 89년부터 2023년인가요? 최근 데이터까지 이제 데이터가 컬렉션이 됐는데 89년부터 아무래도 이제 2004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장암에서 폴폭스라는 레지멘이 이제 없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서 2006년 정도쯤부터 어주번 케모세라피로 옥살리플라틴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레지멘의 좀 변화가 이 데이터셋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예전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좀 추가적인 분석을 할 때 그런 케모테라피 에이전트에 따른 좀 차이가 혹시라도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스터디의 리미테이션이 말씀하신 대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고 그 다음에 인롤먼트 피리오드가 1989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길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그니피컨트한 어드밴스먼트가 라파로스코피랑 로보틱 서저리에서도 발생하였고 뉴캐논 테라피 프로토콜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디시즈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럴 서바이벌의 임프루먼트가 발생했던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또한 그 이라스 프로토콜의 인트로덕션 때문에 그 하스피털 스테이 또한 중간에 더 많이 줄어든 그런 어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구는 그러면 아까 김영식 교수님께서도 첫 번째 그 전공의한테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 연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혹시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계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혹시 이 서지컬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를 가지고 이 논문이 혹시 뭐 퍼블리시될 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 연구는 독창성으로 보면은 타 연구에 비해서 정확하게 미드 트랜스버스 콜론 캔서만 연구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독창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연구에서는 트랜스버스 콜론의 중간 3분의 1 지역만 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서 어 막상 수술을 했었을 경우 트랜스버스 콜론 캔서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수술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디센딩 콜론 캔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엠브리올로직 오리전이 다른 그런 콜론 캔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 결과에는 다르게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과 그리고 CME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저희는 논문 지금 매뉴스크립트를 쓰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 지금 인트로덕션서부터 리절트까지 다 완성하였고 디스커션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에 퍼블리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질문을 제가 놓쳐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통계 예. 분석을 할 때 예. 혹시 뭐 중점적으로 두고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타 연구에 비해서 다른 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세 가지 그 세그멘탈 리섹션,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트랜스버스 콜렉토미의 어 아웃컴이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나왔고 저희가 연구했었을 때도 카플란-마이어 어 커브 같은 거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한 그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스테이지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스테이지별로 나눴을 때 왜 유의미한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콕스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 그 세그멘트 리섹션이 어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타 수술 에 비해서 조금 좋지 않다는 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연구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왜 세그멘트 리섹션이 하 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나왔는지,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세 가지 수술 방법에 다 차이점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어 제가 도출해낸 결과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시행했던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그룹에서는 평균적으로 이제 31.5개 정도의 림프노드를 어 하베스트했습니다.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다른 스터디에서는 하베스티드 림프노드가 19개에서 16개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 쪽에서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그룹에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어 림프노드 리트리버를 해서 센트럴 베슬 라이게이션에 랑 CME가 더 컴플리트하게 되었고, 또 하지만은 세그멘트 리섹션 그룹에서는 타 어 타 센터의 스터디와 저희 병원 스터디에서의 그 하베스트 림프 노드의 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14.8 개였고요. 어 다른 스터디에서는 12개에서 18개 에버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콜렉토미 그룹에서 타 스터디에 비해서 더 많은 그 림프 노드 그 리트리버 레이트 때문에 쪼끔 더 그 편차가 많이 있어서 세그멘털 리섹션 그룹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에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채팅창에 조일 전공의 발표에 대한 평가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서지컬 서비스 미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내시죠. 네, 이상 9월 4일 월요일 서지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